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주식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밑에 월봉인데 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안 움직이는데 배당은 7% 가까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즉 완전한 배당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ISA에서 담으면 가장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ISA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타미당을 주로 투자하시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타미당뿐만 아니라 비슷한 배당주를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타미당 같은 경우에는 이 주당 분배율이라고 해서 월에 한 1%씩 배당이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연에 한 10.68% 정도의 배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ISA 계좌에 담게 되면 이 배당주가 꼬박꼬박 계좌에 꽂히면서 사실상 플러스가 나는 확률이 거의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안에 들어간 종목들은 거의 안 움직이고 프리미엄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당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플러스인 상태가 많습니다. 자, ISA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바로 이 손익통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익통산이 무슨 말이냐? 자, 플러스 난 것과 마이너스 난 것을 통산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배당 펀드의 수익이 났고 그다음에 주식에서 6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이것들을 통산해 줘서 과표가 원래는 1,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게 일반 계좌의 특징인데 자, 통산을 해서 400만 원만 과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한 것이 바로 이 세금인 건데 자,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비과세가 400만 원 한도까지 혹은 급여가 높다라고 하시면은 200만 원까지 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400만 원이 본인의 비과세 혜택 구간이다라고 하시면은 이 400만 원에서 비과세를 빼게 되면 세금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보시면 주식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주식이 가격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데 자, 배당주 특성상 거의 안 움직이긴 하지만 혹여나 약간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 손익통산 때문에 15.4%의 소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만회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일반 계좌로 할 경우에는 이 주식 배당의 수익이 1,000만 원 그리고 손실 600만 원 난다 하더라도 과표가 1,000만 원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4%를 곱하게 되면 154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되고 얘는 세금이 없다라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엔비디아 얘기입니다. 자, 나스닥 종목,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 자, 연초부터 시작해도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더라도 계속해서 플러스가 났지만 자, 최근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좀 지금 다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를 볼게요. 엔비디아는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요. 지금 사도 되냐? 아니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빠졌는데 들어가도 되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상 저같이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못 사요. 엔비디아를 못 삽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이게 사실은 그래프가 완만해 보이지만 이거 39불, 130불, 140불입니다. 물론 주식 분할하기 전에는 1,400불이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4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거를 담기는 사실상 이렇게까지 오른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못 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악재도 쌓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월봉이에요. 심지어 일봉이네. 근데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인데요. 자, 보시면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은 200일선이고요. 이때는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수정 주가가 반영된 그런 차트이고요. 200일선에 딱 붙어서 아주 안정적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SK텔레콤입니다. 자, 왜 배당주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나스닥이 계속 간다라고 보기에는 지난 연초보다는 확신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분이 이제 벤스 부통령 후보자로 지명을 당한 이제 그런 트럼프의 최측근인데요. 자,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는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한테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임기 동안에는 절대 금리 인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연내에 2번 혹은 연내에 2번 혹은 3번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많아봤자 한 번밖에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관세 인상하면서 일단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저도 전기차의 비중이 40% 가까이 되는데요. 이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많이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했던 부분 아실 거고요. 다음 IRA 법안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어쨌든 이걸 폐지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보조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자 불확실성의 대명사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약간의 안정적인 흐름으로 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한 방향으로 시장을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두 분의 이 경제 정책 기조가 아무래도 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들인 거죠. 자, 이분은 힘들게 자라난 환경 때문에 로스쿨 출신이고 대법 출신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빅테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대부업에서 중소기업 스타트업한테 돈을 빌려줘 보니까 돈을 빌려줘 봤자 이 대기업들의 폭리 혹은 독과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계속해서 빅테크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표명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에 대한 표를 거의 싹 쓸어오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AI의 큰 틀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인정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시장을 몰빵하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 볼까요? 자, 절대로 금리 인하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대통령 선거에 정책적으로 끼어들지 마라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끼어들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으면 28년까지 임기를 보장한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지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원에서 인준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그런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월에 목줄을 쥐고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때도 예전에 재임 시절 마찰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고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트럼프와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침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비둘기파로 선회하면서 이제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2%가 안 되더라도 낮출 수 있겠다라고 또 이런 약간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통신주들이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통신주도 통신주인데요. 일단 ISA에서 담으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일봉이고요. 자, 요건 또 일본 걸 가져왔네. 일봉을 조금 이제 줄여 넣은 겁니다. 200일선이 경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복잡하게 기술적 분석을 많이 안 하는데 최근 시장을 보면 기술적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일맥균형표 상에서도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뭐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요 사이에 딱 붙어서 어느 정도 평균값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자, 고점 부근이긴 한데요. 적립식으로 나눠 사실 ISA 특성상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SK텔레콤의 테마를 보면요, 지금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자, AI 기본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SK텔레콤 쳐보면은 많이 나와요. 통신주 기본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통신 해지 못합니다. 자, 배당주의 특성, 배당은 뒤에 보시겠지만 7% 가까이 나와요. 자사주 소각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입같이 실적 또한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요거 테마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직 젊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사가지고 2배, 3배 몰빵하면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자, 리스크를 지면서 엔비디아에 몰빵하면서 그런 단기간의 시세 차익도 물론 잘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거꾸로 가게 되면은 2배, 3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ISA에서 40살, 45살까지 뭐 꾸준하게 자산을 모아서 이 자산이 자산을 만드는 이 레이버 인컴, 노동력을 바탕으로 파이낸셜 인컴으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배당주가 이게 돈이 또 배당이 들어오게 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의 재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불리면 약간은 느릴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들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한 2달만 해보면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얘는 원래 연배당이었는데 지금은 분기 배당으로 바꿨어요. 분기 배당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거든요. 자, 분기 배당입니다. 최근은 주가가 아까 보셨다시피 약간 올라가지고 5%대 배당을 시세로 봤을 때 시가 배당률이라고 표현하는데 5% 정도를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가라는 거는 저도 13년 하고 있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뭐 매일매일 힘들지만 지금이 되게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구독자들도 마찬가지고 실제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종목을 국내 주식 하기에는 진짜 힘듭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아무튼 통신주들은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통신 관련돼서 AI까지 하고 있는 이 SK텔레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적 볼게요. 자, 매출액 보면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주당순이익이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1,000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이 중요한데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거 잘렸네. 배당 수익률이 이게 잘렸다니. 이게 7%입니다. 요것도 7%고요. 여기는 이제 주가가 조금 최근에 올랐으니까 한 5에서 6%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게 잘리다니. 보시면은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7% 맞습니다. 거짓말 안 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자사주 매입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시중에 있는 유통 주식 수를 줄여서 실제로 고객들, 주주들한테 좀 더 많은 배당이 가게 하는 대표적인 배당주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사주를 거의 매년 말 꾸준하게 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모습으로 자사주를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기관이 많이 사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어려울 때 기관은 요새 코스피, 코스닥에서 거의 손 놓다시피 하고 있는 아주 역적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통신주나 어떤 이런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고 그리고 그 코스피가 워낙 지금 고점 부근에 있다 보니까 다시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삼성전자 다시 또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이제 기관이 좀 담고 있는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종목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인텔이에요. 인텔. 자, 지금 삼성전자와 TSMC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인텔 이런 종목들이 여러 가지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AI 종목들 대부분 폭등했거든요. 근데 폭락한 다음에 바닥권을 형성하고 이제서야 약간씩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목균형표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일목균형표의 빨간색의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약간 주춤한 모습 보이죠? 일목균형표 상에서 있을 때는 홀딩인데요. 뚫고 내려가면 매도입니다. 이거 매도예요. 사면 안 됩니다. 뚫고 올라가려고 할 때 사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뚫고 올라가려고 할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 주식은 이 일목이 전혀 안 맞아요. 그냥 개판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냥 솔직히 구독자 여러분들, 멤버십 분들만 안 계시면은 주식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주로 좀 저는 선회하셨으면 좋겠는데 주식하시는 분들도 선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책도 쓰고 미국 주식이 좋고 배당주도 좋다라는 부분을 좀 어필을 하려고 책도 좀 쓰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요때 베팅을 할 만한 거죠. 밑에 하방도 막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가장 큰 특징은요. 파운드리입니다. 엔비디아가 미국한테 반도체 제조를 맡기기 파운드리가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 설계를 바탕으로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제조를 TSMC가 다 하고 있어요. 대만의 TSMC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TSMC 너네 돈을 너무 많이 번다. 우리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다가 두드려 맞는 상황인 거고 주가가 또 빠지고 있고요. 자, 파운드리는 인텔이 원래 하지 않았었어요. 얘네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고 설계를 하고 그랬었는데 자, 엔비디아한테 설계를 바탕으로 파운드리 대신 지어주는 거거든요. 대신 만들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인텔의 파운드리가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숨겨진 수혜주입니다. 이런 히스토리를 많이는 모릅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면은 자,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 TSMC가 대박으로 많아요. 삼전 그리고 뭐 이렇게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 대만 USMC 그다음에 뭐 슈퍼 마이크로 하여튼 뭐 대만 중국에도 SMCI라고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자, 인텔이 생각보다 부족한 부분인데 자, 최근에 한 3월인가 4월에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보조금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원을 했어요. 자, 인텔에 무지막지한 대통령의 이 보조금 승인이 나면서 인텔한테는 힘을 최대한 많이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도 삼성전자와 TSMC한테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자, 일부 생산내기식으로 이렇게 해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인텔이 이런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트럼프와 맞물리면서 주가가 매우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말씀드리냐면요, 미국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 특히 최근에 국내 주식에 너무 지치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올 초부터 사실 미국 주식을 많이 거의 대부분 선회를 하고 고객들도 포트폴리오를 많이 바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이런 고객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간접적으로만 제가 조언 드리는 형태인데 인텔로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아니면 제피로 ETF를 시작하거나
국내 주식은 서서히 이렇게 SK텔레콤 같은 걸로 바꾸게 되면은 당장 1, 2년은 힘들 수 있습니다만 또 많이 하는데 한 7%씩 연에 꾸준히 나오고 또 운 좋으면 주가도 계속 오르고 이러다 보면 또 메리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약간씩은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뭐 성격상 강하게 말씀을 잘 못 드려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게 다 있을 테니까. 그래서 혹시나 배당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책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신 분들은 메일 자주 편하게 주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또 잔소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